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에 대한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이기태 기사,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본격적으로 인급종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삼성전자의 답답한 움직임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파트너님, 네. 삼성전자 오늘 이 TSMC와 네. 아랍에미레이트에 공장 건설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TSMC 쪽에서는 글로벌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이 없다라고 현지 측 언론을 통해서는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는 주춤하지만 기타 오늘 소부장 쪽은 분위기가 좋은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갈 때도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로 계속해서 반등을 주질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 거래일에도 그렇고. 도대체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매도는 언제쯤 멈출까요? 뭐가 해결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진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전반적인 투심이 그래도 낙폭과대에 의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가장 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의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바로 수급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는 투심이 좀 회복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시장의 이 적극적인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좀 보기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주도주에 대한 부재로 이어지고 있고, 또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이 둔하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모멘텀이 또 상당히 좀 약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이 한 종목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도 전반적인 신흥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빅컷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선제적인 경제적 방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미 경기에 대한 이 추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단은 미국 증시와의 일시적인 디커플링도 예상이 되면서 신흥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금 이동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대만도 좋았고 그 외 중국까지 좋았는데 유독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답답했었는데, 일단 우리 시장을 향한 외국인의 수급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투심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아니라 우리 시총 1위로서의 외국인의 매물을 맡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신 저는 그 거네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답답한 움직임 과연 언제쯤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 위험 자산이 살아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달러에 대한 진정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신흥국에 대한 유입될 수 있는 채권 시장에 대한 좀 유동성이 좀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주 정도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 자금 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6만 원은 깨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워낙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우리 시장의 대장으로서의 또 그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투심이 그리고 수급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결국 외국인 수급에 그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인급종 살펴보면서 기타 낙폭과대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반등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인급종입니다. 자, 오늘 그 안에서도 오전장부터 눈에 띄었던 종목입니다. HPSP의 반등이 반가운데요. 7% 넘는 상승으로 오후장에도 탄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낙폭과대 반등을 넘어서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이기태 계사님, 그래도 좀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이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좀 나왔었고, 이제 노무라 증권이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반박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반도체를 꺾느냐 안 꺾느냐에 대한 갑론을박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삼각뿔이 위에서 볼 땐 사각형이고 앞에서 볼 때는 삼각형이듯이 지금 현재의 반도체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6만 원대 주가 수준은 재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을 때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 선까지 하락할 요인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바닥 잡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여타 장비 소재주들로 노무라증권이 얘기하듯 시기상조인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반박하듯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예상되는 HPSP의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매출액이 나올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주가는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매출액이 약 한 71% 정도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전망치가 103%. 이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03% 정도 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져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여태까지 계속 하락해 있던 것은 3분기 때 그 정도의 실적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니까 만약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방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아랍에미레이트 공장 건설 추진론이 그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이 뉴스가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이제 앞으로 행보를 이제 어느 정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게 뭐 서버형이 상당히 좋은 반도체 시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거기 HBM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라는 네. 부분이고 향후에 뭐 팹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쪽에서 수주 성과를 나타내지 팹리스가 아니라 수주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파운드리 쪽에서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 전까지 해외 진출을 한다 한들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본업 자체에 대한 그 의구심을 떨쳐내기 전까지는 네. 오늘의 이슈가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TSMC 쪽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일단 좀 선을 긋는 현지 측의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그동안 강했던 일부 대장 제약 바이오주들이 쉼을 줄 때 작은 제약 붙은 종목들, 약품 붙은 종목들이 탄력이 좋은데요. 3일 제약 살펴봅니다. 오늘 8% 가까운 오름세인데요. 유럽 대만 제약사와 대규모 저만제 CMO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지만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왔거든요. 개별 이슈로 얼마나 더 주가가 뻗어갈까요? 저는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좀 수익이든 아니면 좀 물량을 좀 줄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보다는 많이 올랐다라고 네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CMO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이제 CDMO에 대한 관심이 지금 생물보안법 이후부터 해서 이제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세로 뉴스에 대한 좀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벤트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차익성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지켜보셔도 이 모멘텀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인즉슨 이제 저만제에 대한 CMO가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도 꾸준하게 이제 독과점으로 해서 해왔었던 이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이 일감은 그대로 좀 이어지는 바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서 신규 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삼일제약은 보유자 영역에서 신규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보유자분들도 점차 이제 물량을 조절하면서 비중 축소,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삼일제약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또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 시황센터 연결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받아주시죠.
네, 오늘의 VI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발동된 VI 종목입니다. 제닉과 SOS랩이 상방 VI 발동됐고요. 뒤에는 하방 VI 발동된 종목들 많은데요. 코스닥6와 바이오 인프라 그리고 한일화학이 하방 VI 발동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VI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넥스트칩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국의 커넥티드 차와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탑재를 금지하는 방안을 다음 주에 제안할 거란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넥스트칩이 11시경 상방 VI 발동, 또 1시 직전에는 슈어소프트테크가 급등하면서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현재 넥스트칩은 11%대 강세, 슈어소프트테크도 15%, 16%대 급등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한시를 앞두고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10월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 등 소일 시즌을 앞두고 있는 중에 화장품주에 대한 저가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토니모리, 또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등 몇몇 화장품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NC 인터내셔널은 현재 9%대의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장에도 빨간불이 더욱더 짙어지는 종목군들 하나씩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율주행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넥스트칩을 비롯해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조금 전 또 VI 발동되면서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2027년식부터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일부 자율주행주들이 움직였고 무엇보다 우리는 10월에 있을 테슬라 로보택시를 또 기다리고 있죠. 최근에 현대차에서도 웨이모와 함께 긍정적인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쪽에서 이슈가 속속 나오는데 종목들은 한 번씩 움찔했다 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보택시 이슈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진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넥스트칩과 슈어소프트테크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뭐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관련 업계에 계신 분과 통화를 할 네네. 상황이 있었는데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통 혼잡하게 하거나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아직 해커들한테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들여놓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할 것이고 그것을 법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그러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하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본 적이 있었고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차량용 카메라,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당연히 주목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장주라고 하면 현대오토웨버가 있겠죠. 네. 현대차를 비롯해서 글로벌리하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에이다스 관련주에서도 수혜주가 계속해서 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센싱뿐만이 아니라 전장용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협업용 로봇양 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잘하면 흑자 전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라는 얘기겠죠. 팹립스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22,000원대까지 희망을 품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오른 바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국산화 이슈가 있었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아서 주가가 이제 9,000원대에까지 왔는데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내년도에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뭐 포트의 일정 부분 시장이 낙폭과되어서 어느 정도 합당한 시가총액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포트의 일정 부분 담아놓으면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넥스트칩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예, 뭐 방금 전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던 네. 그러한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슈어소프트테크는 현대차가 아무래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또 같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기대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포트 한켠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보자. 현대오토에버, 넥스트칩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볼까요? 9월 20일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화장품 여전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데이터 견조함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좀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분석이 더해진 토니모리가 6.7%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급종 토니모리 살펴보도록 하죠. 토니모리도 고점 대비 낙폭이 굉장히 네. 깊었거든요. 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했듯이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투심이 좀 많이 어려울 때 실적주를 봐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또 수출 데이터가 이 실적주에 대한 큰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은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주중만큼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이 돌아설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토니모리를 비롯해서 화장품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과 같은 실적 기대감에 대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수익 네. 실현 관점이에요. 수익 실현 날게 네. 너무 지금 낮죠. 많이 빠진 자리에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낮습니다. 예, 네. 대부분의 화장품 종목들이 위치도 너무나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천천히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라는 천천히라고 하면 실적 시즌 일단 전에는 살만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제 실적 시즌에 있을 때 한 차례 좀 수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 네. 중심으로 3분기 실적 시즌 내가 수익 실현을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는 거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보세요? 저는 당연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이제 북미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 안에서 이제 온라인 판매 위주로 좀 간다면 더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실리콘2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APR, 뭐 이와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고, 일본 하면 뭐 VT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죠. 일단 북미만 얘기했는데. 북미, 일본. 아니, 네네. 요즘 수출 데이터 이제 그 두 지역에서 네. 특히나 잘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토니모리는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오프라인 매장까지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토니모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토니모리도 긍정적이나 좀 북미를 네. 집중적으로 봤을 때 APR을 비롯한 실리콘2는 네. 실적 시즌 전에 천천히 좀 매수를 내서 실적 나오기 직전에 네. 상승에 좋을 것 이용한 같다. 네.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짧은 대응 화장품주에 대한 시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임급종 두 분과 함께했어요. 지금까지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이기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